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불과 1년 전 자기밖에 모르는 개념 없고 예의 없는 동서 때문에 한바탕 큰 곤욕을 치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와 동서는 동갑이었는데 제가 남편과 조금 나이 차이가 나게 결혼한 탓도 있었지만 저희 서방님이 연상의 동서와 결혼한 탓에 벌어진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동서는 시댁 식구들이 없을 때 저를 만만하게 여겨서 항상 선을 넘으려고 했던 겁니다. 결혼 전부터 어찌나 얄밉게 굴던지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와 동서가 동갑이다 보니 시부모님한테 같은 며느리로서 라이벌 의식도 느끼고 저한테 지기 싫어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서의 만행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동서가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하며 결국 큰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고 그게 들통이 나면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개쪽을 당하게 됐거든요. 물론 제가 그런 동서에게 복수하며 따끔하게 혼내주었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저는 남편과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은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시집살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바로 서방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연상의 동서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날은 동서가 서방님과 함께 시댁으로 인사를 오기로 한 날이라 시어머니와 함께 저는 정성껏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음식 솜씨가 좋다며 제가 하는 요리를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음식이 거의 차려질 때쯤 마침내 서방님이 동서를 데리고 시댁으로 도착했고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동서를 마중 나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부족한 게 많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이제야 보네. 어서 와요. 반가워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인사도 잘하고 싹싹하니 난 아주 마음에 들어. 어머님, 아버님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님, 아버님을 오늘 처음 뵙는데도 오래전에 봐왔던 것처럼 친근하고 아주 좋은 거 있죠. 두 분이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그런가? 부모님한테 교육도 잘 받았는지 말도 아주 예쁘게 하네. 하지만 예비동서는 저희 시부모님을 대할 때랑 저를 대할 때랑은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는 처음 보는데도 살갑게 대하는 것과 달리 저를 조금 떨떠름한 태도로 대했거든요. 어서 와요. 우리 앞으로 한 식구 될 건데 잘 지내봐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동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오는 거니 낯설기도 하고 긴장해서 그런 거로 생각했습니다. 저와는 처음 만난 사이이고 서로 나쁘게 대할 것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동서의 행동에서 동서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었죠. 그렇게 행동하는데 눈치를 안 채래야 안 챌 수 없었습니다. 동서가 도착하자 다들 밥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서부터 일이 생겼으니까요. 우리 첫째가 너 온다고 열심히 준비했다. 나는 옆에서 돕기만 했어. 우리 영주가 내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음식 솜씨가 좋아서 요리를 아주 잘하거든. 그래서 희진이 너 온다고 해서 내가 와서 음식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다. 나랑 네 시아버지도 영주가 하는 요리를 아주 좋아하고. 에이, 어머니도 같이 하셨잖아요. 희진 씨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음식은 충분히 있으니까 모자라면 이야기하세요. 그럼 일단 먹어보고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말하더니 동서는 제가 한 음식들을 평가하듯 하나씩 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처구니가 없었죠. 음식들이 대체로 조금씩 짜네요. 이러면 건강에 안 좋은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그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동서의 이야기에 식구들도 전부 당황한 눈치였죠. 아무리 제가 한 음식이 맛이 없어도 처음 시댁에 인사로 온 사람이 대놓고 음식이 맛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더러 음식을 평가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니까요. 누가 봐도 예의 없는 행동이었죠. 그러자 당황한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식이 짜다고? 내 입맛에는 간간하니 딱 좋은데 휘진이 네가 생각보다 입맛이 까다로운가 보구나. 그러게 말이야. 나도 우리 첫째 며느리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는데 이상하네. 영주가 음식하느라고 고생했다. 고맙다. 아, 네, 아버님. 그러나 동서의 맹랑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입맛에 맞지는 않지만 형님이 한 정성도 있고 일단은 먹어볼게요. 형님, 잘 먹을게요. 아, 네, 그래요. 맛있게 먹어요. 그때 저는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와는 절대로 친하게 지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요. 그리고 앞으로 동서와 같이 지내는 시댁 생활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동서가 저희 서방님과 결혼하면 한 식구가 될 사이인데 동서가 왜 저한테 저렇게 날선 반응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서방님의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안 돼 동서가 저에게 그랬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식구들이 모두 모여 시댁에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제가 한 음식이 맛없다는 동서의 말에 그 후부터는 어머니가 동서 오는 날이면 직접 요리를 전부 하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고생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와 동서가 설거지를 하기로 했는데 동서가 설거지를 하면서 저에게 바로 시비를 걸어왔던 거였죠. 동서, 내가 그릇을 세제에 묻혀줄 테니까 그러면 동서는 옆에서 물러 헹궈줘. 그 일이 더 편할 거야. 솔직히 정도껏 하시죠? 정도껏이라니? 동서 뭐를? 아무리 형님이라고 해도 그렇지. 솔직히 그쪽이랑 저랑 동갑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제 앞에서 손윗 사람인 척 나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시부모님 앞이라면 모를까. 나 자꾸 가르치려 들면서 어른인 척하지 말라고요. 동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뭐만 하면 틱틱거리면서 시비 걸었던 게 내가 동서랑 동갑인 게 동서를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 동서보다 손윗 사람이고 그러면 당연히 어른인 게 맞아.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어머님이랑 아버님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지금 나 혼자 있다고 막말하는 거냐고. 웃기고 있네. 나보다 생일도 느리면서. 막말로 그렇게 따지면 내가 너보다 언니니? 그리고 네가 나보다 이 집에서 일찍 시집와서 어머님이랑 아버님 널 더 챙기고 이뻐하는 거지. 앞으로는 두 분이 날 더 챙기고 예뻐하게 될걸? 그러니까 내 앞에서 괜히 우쭐하지 말라고. 웬 재수가 없으려니까. 뭐? 재수가 없어? 동서가 언니랑... 내가 손윗 사람이기도 하고 웬만하면 동서가 버릇없이 나와도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 정말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너랑 나랑 똑같이 대했지 언제 날 더 챙겼다는 건데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거로 질투를 하니? 그 주둥이 다물어라. 내가 참고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 지금 나랑 맞짱이라도 뜨겠다는 거냐? 맞짱... 너 지금 그 나이에 맞짱이라고 나한테 말한 거니? 그런 천박한 단어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쓰는데?
넌 지금 네 행동이 쪽팔리지도 않나 봐? 그리고 너가 싸우자고 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고? 내가 미리 말하는데 나랑 싸우면 너 지게 되어 있거든? 너가 아직 날 잘 모르나 본데 내가 누구랑 싸워서 진 적이 없거든. 내가 어렸을 때 태권도 배워서 태권도 유단자라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어디서 까부는데. 결국 동서는 제가 본인이랑 동갑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랑 동갑인 절 손윗사람으로 대하려고 하니 그게 본인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동서의 행동에 어처구니 없어도 동서보다 어른으로서 어떻게든 꾹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나이는 같아도 아직 철이 덜 든 동서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기어이 동서가 일을 벌이더라고요. 그날은 남편이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은 후였는데 동서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던 거예요. 저희 집 앞 공원이니 그쪽으로 나오라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때 얼마 전 동서가 저에게 맞짱이니 뭐니 했던 말이 떠오르긴 했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말한 공원으로 나가니 정말로 동서가 운동복까지 입은 채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겁주려는 듯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가 저번에 말했지? 내가 왕년에 태권도 좀 했다고. 그래서 네가 아무리 말해도 말로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가 직접 몸을 알려주려고. 주제도 안 되는 게 나한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어때? 아주 무서워 죽겠지? 어디 나한테 까불었단 맛 좀 봐라. 그렇게 말하며 동서는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몰랐던 겁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복싱 학원에 다녔었다는 것을요. 그때 제가 부모님과 따로 살아서 자취를 했었을 때인데 아무래도 여자 혼자 살다 보니 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 몸도 보호하고 운동도 할 겸 복싱을 배웠었는데 동서는 제 주먹 한 방에 나뒹굴더니 바로 코피를 쏟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픈지 콧구멍을 틀어막고 펑펑 울더라고요. 동서는 어느새 제 앞에 군기가 바짝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너랑 내 나이가 같아도 그렇지.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 있는 거야.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자꾸 시비 걸면서 열받게 하는데? 네가 처음부터 나한테 잘 대해주면서 시댁 식구 없을 때만 친구처럼 지내자고 하면 내가 해줬을 거야. 요즘 세상도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이고 나도 서방님한테 너 동갑이라는 소리 듣고 괜찮으면 그럴 마음이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위아래도 모르고 버르장머리 없이 대하는 너 같은 거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의 있게 대해라. 그렇지 않았다가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형님. 앞으로는 절대로 안 까불게요. 하지만 제 앞에서 예의 있게 대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동서의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임신을 하자마자 아주 기고만장해진 것이었죠. 제 앞에서 다시 깝죽거리면서 제 속을 긁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남편과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아이를 간절히 원하던 남편과 저는 그 일로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었고 시부모님도 그런 저희 부부를 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그런 제 상처를 일부러 건드리며 약 올렸던 겁니다. 형님, 어쩌면 좋아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생긴 아기가 저는 이렇게 결혼하고 바로 생겨버렸네요. 그러게 평소 몸 관리를 잘하지 그러셨어요. 형님이 평소에 어떻게 했기에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동서의 말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임신했다고 무척 좋아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니
임신한 동서를 보며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다리시던 손주를 동서가 대신 가져주었으니까요. 그러자 동서는 시부모님께 아주 속보이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형님과 다르게 임신했으니까 나중에 재산 물려주실 때 어머니 손주 낳은 목까지 더 챙겨주셔야 해요? 형님네는 아이가 없으니까 제가 아들 낳으면 저희 박씨 집한테는 제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시부모님은 동서의 말에 매우 난감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한 상태이니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크게 혼내기가 뭐했던 것이었죠. 그래서인지 시부모님이 미안한지 제 눈치를 보시는데 그게 더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본인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무슨 임신이 벼슬인 것처럼 기고만장은 더해갔고 마침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추석 명절로 동서와 처음으로 같이 명절을 함께 지낼 때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본인은 입덧이 아닌 먹덧을 한다며 밥도 잘 먹던 동서가 하필 음식을 준비하는 명절 첫날 입덧이 생겼다며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입덧하는지 음식 냄새만 맡아도 너무 속이 올라와서요. 요즘 뭘 잘 먹질 못하겠어요. 아, 아이고, 애 얼굴 파리해준 것 좀 보소. 우리 뱃속에 손주가 힘들면 안 되지. 둘째야, 가서 좀 쉬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저도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요. 어머니랑 형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임신한 동서한테 무리한 일을 시킬 마음도 없었고 정 힘들다고 하면 어머니도 저도 동서에게 일을 시킬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 하며 남편과 서방님까지 음식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서 행동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임신이란 게 워낙 증상이 다양해서 일단은 그냥 믿어주자 싶었습니다. 동서가 거짓말한다는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동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여기 일은 나랑 어머니가 할 테니까 동서는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좀 쉬어. 네, 형님. 그러면 형님만 믿고 가볼게요. 우리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말고 열심히 도와드려야 해요. 괜히 꾀부리지 말고요. 동서는 이제 임신했다고 저보다 손윗사람이 된 것처럼 저를 가르치려 했지만 일단 임신도 했고 그냥 놔두자 싶었어요. 철없는 동서와 다투는 게 별 의미 없어 보였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저 힘들까봐 옆에서 저보다 더 많이 일을 하며 도와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동서가 요즘 잘 먹지 못한다는 말에 걱정이 된다고 혹시 먹을지도 모른다며 저에게 먹을 것 좀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있는 방에 음식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동서가 친구와 통화를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 대화 내용이 아주 황당한 것이었죠. 그렇다니까. 내가 입덧한다고 하니까 그게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다들 멍청하게 그냥 다 속아 넘어가더라니까. 어머니가 나 임신했다고 여왕님처럼 떠받들어 주시는데 기분이 아주 째지지 뭐야? 뭐? 그러다가 무서운 형님한테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애도 없는 형님이 입덧을 어떻게 알겠어. 입덧 핑계를 푹 쉬다 갈라고? 형님 그게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겉으로는 티는 안 내는데 얼마나 부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든지 아주 쌤통이었다니까. 저렇게 평생 애 안 생기고 부림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오래오래 나 보면서 부러워서 배 아파할 거 아냐. 쥐가 형님이면 뭐해? 애도 못 낳는데. 내가 이참에 나 그동안 괴롭혔던 거 형님 골탕 좀 먹이면서 제대로 복수 좀 하려고. 두고 봐. 내가 그동안 당했던 거 전부 갚아줄 테니까. 그래서 조금 쉬다가
이따 가족들 밥 먹을 때 속 괜찮다고 하고 밥만 먹고 들어와서 다시 쉬려고. 밥 먹고 다시 입덧하는 척하면 될 것 같아? 이제 나 임신해서 시댁 식구들은 내 손아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앞으로는 내 세상이라 이거야. 아우, 신나. 이 형님을 어떻게 콜려서 열받게 만들지? 어처구니 없는 동서의 말에 저는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부족하고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입덧도 하지 않으면서 일하기 싫어서 시댁 식구들을 전부 속일 생각을 한 건지 아주 맹랑하게만 했습니다. 더욱이 저야 제가 형님이라도 나이가 동갑이니 그렇다고 치지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일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두 분을 속였다는 것이 아주 괘씸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동서가 정신 좀 버쩍 차리게 혼 좀 내주자 싶었습니다. 다시는 시댁 식구들을 속이는 못된 짓을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서가 전화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척 동서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서, 몸은 어때? 괜찮은 거야? 어머니가 동서 걱정된다고 먹을 것 좀 갖다 주라고 하셔. 형님, 이제 음식을 가지고 오면 어떡해요?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데. 제 앞에 음식 좀 내려놔 보세요. 음식을 보자 본인이 입덧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던 것은 잊은 것인지 동서는 그 생각도 못하고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을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친구한테 말한 대로 저를 골탕 먹일 생각인지 평소라면 엄두도 못 내던 명령을 저에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저 이걸로 음식 부족하니까 가서 전이랑 잡채 좀 더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수정과도 맛있으니까 그것도 좀 가지고 오고. 뭐해? 빨리빨리 가지고 오지 않고. 그래서 저는 무슨 유튜브 먹방이라도 찍고 있는 것처럼 음식을 정신없이 먹고 있는 동서를 향해 말했죠. 그런데 동서, 정말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입덧 심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 난다고 방에서 들어와 쉬는 거라면서 지금은 엄청 잘 먹네? 동서 혹시 지금 일하기 싫어서 입덧한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제가 입덧하는 거 왜 거짓말인데요? 형님, 죄송한데 이것들 전부 가지고 가주세요. 제가 입맛이 다시 돌아온 줄 알았는데 음식들 보니까 또다시 막 속이 메스꺼리고 올라오려고 해요. 당장 치워주세요. 조금 전에 전이랑 수정과 가지고 오라고 했던 말도 전부 취소해요. 동서, 정말 지금 입덧하는 거 맞아? 지금이라도 거짓말하는 거면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고 음식하느라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같이 가서 얼른 돕자. 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좀 더 쉬어야 할 것 같으니까 형님 당장 그 음식 들고 나가세요. 얼른 나가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가 먹던 음식들이 담긴 쟁반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제 손에 들린 음식들을 보며 아쉬움 가득 담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왜, 동서? 혹시 다시 이 음식들 먹고 싶어진 거야? 지금 다시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그런데 동서, 조금이라도 마음 바뀌면 이야기해줘. 아직 할 음식들도 많고 해서 동서 입덧 괜찮아지면 밥 좀 먹고 어머니랑 나 좀 도와주면 좋잖아. 그러면 난 이만 나가볼게. 잘 쉬어? 네. 하지만 저의 경고에도 동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점점 더 저를 도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밥을 못 먹겠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걱정을 해서 이번에는 과일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서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했던 거죠. 동서, 어머니가 동서 아무것도 못 먹어서 걱정된다고 과일 좀 가져다 주래. 네.
제 말에 동서는 제가 가지고 온 과일 접시를 받아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곤 본인이 거짓말해서 밥을 못 먹었던 거면서 그게 저 때문이란 생각에 억울했는지 저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제 화를 키우고 말았던 것이었죠. 형님, 그런데 형님이랑 아주버니가 쓰는 방 저희 방보다 조금 넓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건 왜? 그러면 그 방 저희 방이랑 좀 바꿔주세요. 제가 입덧이 심해서 그런데 여기 방이 좁아서 그런지 가슴도 답답하고 입덧이 더 심해지려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임신도 안 한 형님보다 임신해서 몸 불편한 제가 더 좋은 곳에서 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전 뱃속에 아기가 있는 중요한 몸인데 형님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입덧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면서 저보다 작은 방에 있다는 것이 억울했던 동서가 본인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저에게 방을 바꿔달라고 나왔던 겁니다. 방이 좁아서 입덧이 더 심해지려 한다니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죠. 동서, 그 정도로 입덧이 심했던 거야? 알겠어. 동서가 정 원한다면 방 바꿔줄게. 형님,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로 형님 방이랑 저희 방이랑 바꿔줄 거예요? 아싸, 신난다! 어? 그런데 원래 그 방 내가 시집 오면서 시댁 오면 썼던 방이고 어머니가 쓰라고 했던 거라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어머니만 괜찮다고 하면 방 바꿔줄게. 어머니도 당연히 좋다고 하죠. 솔직히 임신도 안 한 형님보다 임신한 제가 어머니한테는 더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 지금 입덧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 알겠어. 동서는 신이 났는지 제가 준 과일 접시를 냉큼 받아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동서에게 과일 접시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동서가 당황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동서, 방이 좁아서 입덧이 심해질 정도면 이 과일도 못 먹겠네. 그 정도로 입덧이 심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과일을 먹을 수 있겠어? 그러면 나 그냥 이 과일 가지고 나가볼게. 동서 병원 가서 수액이라도 맞아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안 되겠어. 내가 당장 서방님을 불러줄게. 병원이요? 수액이라뇨? 내가 바늘 꽂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데. 형님 괜찮아요. 저 그냥 이 방에 있을게요. 저 이 방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일도 안 먹을 테니까 그냥 가지고 가주세요. 동서, 정말 그래도 되겠어? 입덧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는데 정말 병원 안 가봐도 되겠냐고. 그럼요. 저 조금만 더 쉬면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어. 그러면 과일도 그냥 가지고 나갈게. 그런데 동서, 오늘 아침부터 쫄쫄 굶었을 텐데 정말 배고프긴 하겠다. 배고프긴요. 저 지금 입덧 때문에 그런 생각 전혀 안 드는걸요. 이젠 익숙해요. 이따가 남편한테 레몬 사탕이나 좀 가져다 달라고 해야겠어요. 동서도 많이 배가 고팠는지 제 말에 흠칫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모르는 척하고 과일 접시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드렸죠. 어머니, 동서가 입덧이 너무 심한지 음식 냄새도 맡기 싫다고 하는데요. 동서가 먹고 싶다고 할 때까지 그냥 음식 가져다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따 봐서 제가 다시 먹을 것 좀 챙겨다 가져다 주든지 할게요. 아유, 입덧이 많이 심한가 보네. 뭐 먹으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래, 알았다. 부탁하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결국 동서는 하루 종일 굶으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했어요. 본인이 안 먹겠다는데 굳이 억지로 먹으라고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생각지도 못한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자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갔는데 주방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집안에는 불이 전부 꺼져 있는 상태였고 가족들도 전부 잠든 상태라
저는 제가 잠시 잘못 들은 건가 했어요. 그런데 순간 또다시 주방에서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 도둑이 들었나 싶어 놀란 마음에 방에 들 수 있는 무기를 찾다가 화장실에 있던 뚫어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주방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어요. 그리고 달그락거리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어두운 주방 안 냉장고 문이 열려 있고 불빛 사이로 익숙한 형체가 보였는데 동서가 몰래 나와 음식을 훔쳐먹고 있었던 거예요. 나물들로 양푼에 밥까지 비벼서 전이며 불고기며 잡채며 아주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죠. 입덧을 심한 척하면서 거의 하루 종일 굶었으니 더는 참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야, 이 고기 입에 아주 쩍쩍 붙네. 간이 잘 배었어. 역시 형님 국에 음식 하나는 끝내주게 한다니까. 괜히 일 안 하려고 입덧하는 척하다가 굶어 죽을 뻔했네. 정신없이 음식을 먹는 동서를 보며 저는 몰래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가족들을 속이며 저에게 버릇없이 오만방자하게 군 동서를 제대로 혼내줄 절호의 찬스를 잡은 것이었죠. 물론 동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기회를 봐서 식구들에게 밝힐 생각이었지만 동서의 그 모습을 딱 보니 더 좋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입덧을 한다던 동서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식구들에게 직접 보여주며 거짓말을 들통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아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도둑이야, 도둑! 집에 도둑이 들었어! 제 비명에 밥을 먹고 있던 동서는 깜짝 놀라고 말았고 시부모님이며 저희 남편 서방님까지 깨어 바로 거실로 달려왔습니다. 뭐, 도둑? 빨리 경찰 불러! 게다가 시어머니는 도둑이라는 말에 제 손에 들린 뚫어뻥을 빼서 냉장고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 동서에게 달려가 마구 패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밥을 먹다 말고 병이나 뚫는 지저분한 뚫어뻥으로 시어머니에게 맞기 시작했죠. 이놈의 도둑 새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디 나한테 죽어봐라, 이 도둑놈! 밥을 먹다가 벼랑간 맞기 시작한 동서는 당황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도둑 아니에요, 어머니! 저 둘째 며느리예요! 어머니, 그만 때리시라고요! 저 어머니 며느리라고요! 뭐? 우리 둘째? 그제야 시어머니는 동서 때리는 걸 멈추었고 주방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방 안은 동서가 꺼낸 음식들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시어머니가 물었죠. 세상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음식들은 다 꺼내놓고? 너 둘째 분명히 요즘 입덧 때문에 음식 입에 안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 아이고, 오늘 해놨던 불고기도 그 많은 걸 혼자 다 먹어버렸네. 너 둘째,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냐? 지금 우리 집 와서 일하기 싫어서 입덧 심한 척 연기했던 거냐고? 그 말에 동서는 자기가 거짓말한 게 들통날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재빠르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입덧이 심하긴 한데 그렇게 밤만 되면 입맛이 돌고 먹고 싶은 게 많아져서 그래요. 절대로 일하기 싫어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요. 그 말에 서방님이 뭔가 동서랑 눈빛을 주고받더니 동서 곁으로 가 부축을 하면서 동서 편을 들더니 갑자기 버럭 화는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들 그만해. 우리 집사람이 입덧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왜 다들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야? 임신부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집사람 임신 5개월이면 한참 조심해야 할 때인데 이렇게 스트레스 줄 거야?
우리 집사람 마음 열어서 그런 거짓말할 사람 아니란 거 전부 알잖아. 여보, 난 괜찮아. 그냥 앞으로는 입 덧하고 힘들어도 꼭 참고 그냥 식구들 하는 음식 도와줄게. 어떻게든 나만 참으면 되는 거잖아. 아직도 입 덧하려고 하네. 당신 정말 괜찮은 거야? 이 뜻이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이를 도와? 그때 딱 봐도 각이 나왔습니다. 서방님은 동서와 같이 사는 사람이니 동서가 입덧 때문에 음식을 못하겠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몰래 눈 감아주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들키게 될 위기가 생겼으니 괜히 가족들에게 화를 내며 동서 편을 들었던 거죠. 하지만 마음 약한 어머니는 그런 서방님과 동서 말을 듣고서는 믿어주려 하셨습니다. 바로 동서에게 사과하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 거냐? 내가 너무 심했나? 둘째야, 미안하다. 그러게 배고프면 불이라도 켜고 먹지 그랬어. 거짓말한 것도 없으면서 몰래 숨어서 도둑고양이처럼 음식을 먹으니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로 내가 오해한 거 아니냐. 하지만 전 식구들을 속이며 기만하는 거짓말하는 동서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고 바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모두 동서 말 믿지 마세요. 지금 전부 동서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동서 실은 입덧 안 하면서 일하기 싫어서 우리한테 연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제 말에도 동서는 인정할 생각 안 하고 다시 우는 척을 하며 시어머니에 이어 이번엔 저를 못된 사람으로 몰고 가려 했습니다. 형님이 평소 저를 미워하고 있는 거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제가 왜 가족들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요? 형님,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형님은 아이도 못 가지는 불임인데 제가 아이 가져서 혹시 질투나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질투가 나도 그렇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음해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임신했다고 저 걱정하면서 챙겨주던데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임신한 것도 제대로 축하도 못 받고 형님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요. 맞아요, 형수님. 아무리 저희 집사람이 임신한 게 질투가 나도 좀 정도껏 하시죠. 이러는 거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평소에 형수님 좋게 봤는데 정말로 실망이네요. 저는 동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나보고 불임이라니. 동서 말이 좀 심하네. 동서, 내가 마지막 기회 주려고 물어보는 건데 정말로 동서 입덧하는 거 확실해? 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형님. 그 정도면 병이라고요. 형님이 아이가 안 생기니 스트레스 받아서 의심병도 생기고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은데 그런 것만 저 괴롭히지 마시고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내가 정신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내가 볼 때 지금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은 바로 동서 같은데? 이거나 듣고 말하시지. 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과 자고 있던 방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핸드폰에 녹음된 음성 하나를 재생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동서가 본인이 거짓말로 입덧하는 척 연기해서 시댁에 와서 음식 안 하고 놀고 있다고 말한 친구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동서의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실은 동서가 낮에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자마자 제 앞치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재빨리 녹음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조금 잘리긴 했지만 뒤에는 제가 불임이라고 무시하며 시댁 식구들을 우습게 보고 그 뒤로 길게 흉본 내용까지 전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녹음한 음성을 듣자 동서는 몹시 당황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옆에 서방님도 몹시 난감한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모든 내용을 들은 시부모님이며 저희 남편까지 전부 화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시부모님은 동서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희진이 너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나는 너 내 며느리 내 가족이라 생각해서 그동안 조금 버릇없이 굴고 잘못해도 너그럽게 봐주면서 신경 써줬는데 이제 보니 넌 그런 우리 가족들 전부 우습게 보고 있었구나. 그렇게 일하기 싫었으면 하기 싫다고 진작 말하지 그랬냐? 내가 싫다는 사람 억지로 시키는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네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쉬라고 했을 거다. 그런데 감히 이렇게 대놓고 내 앞에서 음흉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넌 지금 임신이 무슨 대단한 벼슬인 줄 아는 거냐? 그리고 네 형님이 아이 안 생겨서 마음고생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네 친구한테 그딴 식으로 말할 수 있냐? 평생 애 안 생기고 불임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사람이 얼마나 못되고 악랄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어디 집에 며느리가 들어와도 저런 못된 것이 들어와서 이렇게 집안에 분란이나 만들고 내가 없을 때 첫째를 얼마나 무시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굴었을지 안 봐도 뻔하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솔직히 일하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제가 무리하면 뱃속에 있는 저희 아이 힘들어할까봐 그랬어요. 전혀 다른 뜻은 없었다고요. 지금 녹음한 거 우리가 전부 들었는데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 못되고 버르장머리 없는 나쁜 것 같으니라고. 그러자 더는 안 되겠는지 난감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던 사왕님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임신했잖아. 그러면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처음부터 우리 집사람한테 임신했으니 일하지 말라고 먼저 엄마가 이야기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임신도 안 하고 건강한 형수님도 있고 형이다 아빠랑 엄마도 있는데 굳이 임신해서 힘든 우리 집사람 시켜야 하느냐고. 솔직히 형이랑 형수님은 아직 아이가 없어서 뭘 모르나 본데요. 저는 저희 임신한 집사람 항상 조심스럽거든요. 입덧을 하든 안 하든 항상 걱정된다고요. 이러다가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 잘못되면 가족들이 전부 책임질 거냐고.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잠자코 모든 걸 보고 있던 저희 남편이 결국 화를 참지 못해 폭발해버리고 말았죠. 지금 너무한 게 누군데 그래?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재수 씨만 임신한 줄 알아? 네 형수도 지금 임신 5개월째야. 혹시 예전처럼 임신해놓고 아이 잘못되면 부모님 실망하실까봐 집사람이 당분간은 엄마랑 아빠한테 말하지 말자고 해서 그동안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이도 건강하고 임신 안정기라고 하는데도 난 우리 집사람 무리하게 일할까봐 걱정돼서 이번엔 부모님한테 임신한 거 말하자고 했는데도 집사람이 그러면 엄마 혼자 음식 준비하는데 힘들 거라면서 명절 끝나고 이야기하자고 해서 말 안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니들은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 보면서 임신한 재수씨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가족이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거잖아. 엄마가 재수씨 임신했다는데 무리해서 일 시킬 사람도 아니고 아무리 철이 안 들어도 그렇지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나이 먹은 만큼 성숙하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지금 재수씨만 임신했냐고? 우리 집사람도 임신했어.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첫째가 임신이라니. 그러면 지금 우리 첫째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는 그 소리냐? 엄마. 집사람이 혹시 또 중간에 안 좋은 일 생길까봐 좀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자고 해서 그동안 말씀 안 드리고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야. 숨겨서 미안해. 아이고 영주야, 정말 잘했다. 정말 고생했어. 우리야 상관없지만 너희들 아이 안 생겨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우리 영주가 아이 가졌다고 하니 내가 지금 아주 기분이 좋아서 하늘로 날아갈 것 같다. 우리 첫째 며느리가 손주도 임신하고 이거 완전 우리 집 경사다 경사. 영주야, 진짜 고생 많았다. 실은 그랬습니다. 제가 임신한 후 아이가 한번 잘못된 적이 있어서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께서도 속상해 하시면서 걱정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신이 되었을 때도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께 선뜻 말씀드리기가 겁났던 겁니다. 혹여 중간에라도 잘못되면 또다시 두 분께서 실망하실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남편에게 시부모님께 비밀로 하자고 했고요. 다행히 이번에는 뱃속의 아기가 튼튼하게 잘 자라주었고 저번과 다르게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는 아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말에 안심하고 시부모님께 명절이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일로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시댁 식구들에게 전부 밝히게 된 것입니다. 아유, 그런데도 나 도와준다고 임신한 것도 말 안 하고 이렇게 속 깊은 며느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주인작 이야기했으면 첫째 너도 무리하게 일 안 시켰을 텐데 내가 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너무 안 움직여도 아기한테 안 좋으니까 조금 움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 대신 일도 많이 하고 곁에서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별로 힘든 것도 없었어요. 그래, 역시 우리 첫째 며느리가 최고다. 생각이 깊고 남달라. 내가 이래서 우리 첫째를 예뻐한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영주 무리하면 안 되니까 나머지 명절 음식은 아들놈들 시키자고. 우리가 다 하면 되잖아. 그럼 그럴까? 그제야 눈치를 보던 동서가 시부모님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울게요. 저도 돕고 싶어요. 둘째 너는 됐다. 음식하기 싫어서 입던 연기하는 사람 나 억지로 시키고 싶지 않아. 네가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알았고 네 명령기 아주 잘 봤다. 그리고 앞으로는 귀찮으면 명절이며 우리 생일이며 찾아오지 않아도 되니까 억지로 올 필요 없다. 나도 그런 억지요도 반갑지도 않고 시부모 우습게 보는 너 같은 며느리도 필요 없으니까. 결국 그날 동서는 일하기 싫어서 입덧한다는 거짓말을 했다가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며 제대로 혼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동서는 그 후 시댁에서 아주 찬밥 신세가 되었어요. 동서가 계속 잘못했다면서 늦게라도 명절 음식 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어머니는 절대 못하게 막으셨죠. 동서의 거짓말을 도와줬던 서방님도 시부모님이 화가 나 말을 안 해 한동안 눈치를 봐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뭘 해도 시부모님이 못하게 해서 전 시댁에 있는 동안 공주 대접을 받으며 편하게 지내다 올 수 있었습니다. 동서와 다르게 그동안 시집 와서 명절 때마다 시댁에 와서 일만 했으니 한 번쯤은 쉬어도 된다면서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후 동서가 저에게 대드는 일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동서는 시부모님과 제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죠. 그리고 현재 저는 예쁜 공주님을 낳아 잘 기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저는 결혼해서 좋은 남편을 만난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시부모님까지 만나 행복한 사람이란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또 남편과 저희 아이도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거는 사람은 언제나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못되게 살다가는 결국 본인 꾀에 본인이 넘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